네, 경제식 네트워크 새로운 코너입니다. 오늘 항공대 허희영 교수님 모시고 동남권 신공항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동남권 신공항 이미 결정됐다고 생각했는데 메비우스의 띠처럼 계속 반복되고 있네요. 예, 2016년에 어렵사리 결정을 냈고, 네. 그 전에 또 2011년에도 결정을 냈는데, 이번에 또 우리 대통령께서 한 말씀 하시는 바람에 다시 또 불이 붙었습니다. 그 관련 영상 한번 보시고 저희 이야기 나눠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산 가덕도 밀양에 건설하는 방안은 모두 백지화됐고 대신에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방안이 확정됐습니다. 이런 내용을 지금 ADPI가 발표를 하고 이어서 국토교통부가 보충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네, 과거에 사실 김해공항 확장으로 동남권 신공항 문제가 일단락 됐었는데 김해공항 같은 경우는 지금도 수용 능력이 좀 부족한가요? 그 공항이라는 데가 이제 한가할 때는 한가하고요. 성수기 때는 이제 또 몰리고 그렇습니다. 김해공항 같은 경우는 지금 성수기 때는 혼잡하죠. 아마 수년 내로 이제 소위 수용력의 한계 상황에 달할 걸로 보이는데, 그 김해공항의 문제는 사실 어떻게 시작이 되었냐면, 2002년에 그 중국 민항기, 에어차이나 민항기가 거기 북쪽이 신호산인데요. 네. 거기에 악천후 상황에서 착륙을 하다가 사실 인적 조종사 과실로 밝혀지긴 했는데 결론적으로 거기 돛대산에 이제 추락을 했죠. 그래서 128명이라고 하는 사상자가 났고요. 사망자가 128명이었고 그 해에 이제 어떤 문제가 제기되냐 하면은 2002년에 12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거든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 후보께 이제 지역에서 요구를 했죠. 이 김해공항이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앞으로 여기가 수용력이 계속 한계에 달할 것인데 새로운 공항을 지어달라 이렇게 했던 거죠. 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 후보께서 그것을 이제 수락을 했고요. 재임 기간 동안에 그것을 검토를 했고요. 청와대가. 그 결과는 그냥 덮었습니다. 이게 경제성이 없구나. 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약속을 했고, 그래서 2011년에 검토한 결과 밀양과 가덕도가 부각이 된 겁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하고 경남 부산하고 TK하고 PK하고 밀양과 가덕도를 놓고 한판 붙은 거죠. 저도 기억납니다. 한여름에 머리도 깎고 네. 마라톤도 뛰고 그랬습니다. 양쪽에서. 그것을 이제 2016년에 어떤 결론을 내냐 하면, 국내 어떤 연구진도 그 후보지를 결정하는데 과연 수용하겠느냐, 믿겠느냐, 누가. 그래서 2015년에 프랑스의 ADPI라고 하는 세계적인 공항 설계 그룹입니다. 설계 그룹. 예, 거기다가 20억 이상의 용역비를 주고 정부가 너네가 여기 이 영남권 또 동남권의 공항 후보지를 어디가 좋은가. 그래서 ADPI가 5군데를 이제 놓고서 이제 평가를 했죠. 두 군데는 어디였냐면은 밀양에다가 활주로를 하나 놓는 경우, 2개 놓는 경우. 가덕도 한쪽은 이제 산이고 한쪽은 바다입니다. 가덕도 섬에다가 활주로 하나 놓는 경우, 2를 놓는 경우. 그리고 이제 5번째 방안으로는 김해 신공항을 확장하는 경우. 그렇게 놓고서 평가를 한 결과는 월등히 경제성이라든가 모든 면에 있어서 운영성이라든가 환경 전부 봤을 때 현재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이 좋겠다. 아까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네. 그걸 이제 그때부터는 김해 신공항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공항 신설은 사실 돈이 워낙 많이 들죠? 과거에는 몇 천억이면 됐는데요. 그래요? 지금은 몇 조입니다. 조단이 나오는 거 같고. 예. 그리고 이 설계그룹에서 사실 이걸 총 결정을 하긴 했지만 사실은 많은 연구는 사실은 국내에서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일부에서는 도장값으로 20억을 좀 줬다 이런 비판도 있을 수는 있겠네요. 그 이름값입니다. ADPI라고 하는 데는 세계 공항을 짓는 그룹이고요. 네. 가장 우선하는 게 이제 안전성부터 해서 국제 규격이 가능한가. 아주 기본적인 걸 가지고서 그들은 이제 평가를 했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뭐가 잘못됐다는 얘기들이 자꾸 나오고, 네. 그 차에 대통령께서는 지난달에 부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2016년에 평가된 것은 뭔가 좀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5개 광역단체가, 그러니까 TK, PK 5이죠. 울산까지 포함해서 대구, 경북, 경남, 부산. 그 5개 지역이 합의를 한다면은 백지화를 할 수 있겠다는 말씀을 직접 천명을 하시고 나니까 네.
그때부터 더 불이 붙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년 4월이면 또 선거가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대통령의 말씀에는 무엇이 잘못됐냐면요. 네. ADPI라고 하는 글로벌 그 공항 설계 그룹이 평가한 것에 대해서 그 결과에 투명하고 공정한 것보다는 그 당시 김해 신공항이라고 하는 게 5개 지역이 너네가 이걸 합의를 못 봤으니까 거기에 결론 났다는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은 참 대단히 위험하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말씀은 국가 국책 사업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아무리 지역 간의 갈등이 있고 하더라도 역대 정부가 그동안 백지화하고 현재 확장을 하고 해놓은 것을 다시 뒤집고 다시 이거를 다시 뒤집어서 새로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그 국가 공항 정책에 혼선이 오고 지역 간의 갈등이 또 시작이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제 상당히 걱정이 되는 거죠. 노무현 정부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도 그랬지만 선거가 오면 공항 문제가 좀 뜨거워지는 그런 경향이 있긴 하네요. 우리나라의 공항은요 매우 매력 있는 그 공약 타깃입니다. 왜냐하면 정치인들에게 네. 또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매우 매력 있는 이유가 우리나라는 공항을 그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국가가 지어주고 네. 그리고 운영도 적자가 나도 국가가 다 책임집니다. 100%. 100%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해 볼 게 없네요. 지자체 입장에서. 지자체에서는 그냥 자산만 확보해 놓는 것이죠. 운영비까지 다 나오니까. 예. 그 지역에서는 어떤 이점이 있냐면 이제 공항에 유치가 되면 그때부터 짧게는 5, 6년, 길게는 10년이 걸리거든요. 공항을 토지 보상이 일어나고 토목이 일어나고 건축이 일어나고 세팅하기까지가 거의 8년, 10년이 걸리는 일인데 예를 들어 지금 가덕도 같은 경우는 최소 제가 볼 때는 10조가 들거든요. 10년의 사업 기간이라고 하면 그냥 평균 잡아서 1년에 1조가 경남 부산 지역에 풀리는 거죠. 지역 경제는 매년 1조의 세금을 갖다가 지역의 토목공사부터 모든 지역 경제에서 흥청거리고 네. 막상 이제 개항할 때 되면은 그 흥청거리고 쓴 분들은 또 그 공항을 유치했던 분들은 그 책임을 지는 것하고는 그때는 이제 없어지는 거죠. 기억도 잘 안 나니까. 기억을 못 하죠. 네. 저 같은 사람은 이제 기억을 합니다만 아주 소수해. 지금 그런 지방공항들이 많죠.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사실은 예타 문제가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새만금이 예타에서 면제돼서 공항을 짓겠다라고 했는데 얼핏 생각하기에 새만금에 지금 뭐가 있지? 공항이 들어선다고 하니까 약간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이걸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 새만금 그 방조제 가보셨습니까? 예전에 한번 가봤습니다. 네, 거기 좀 뻘입니다. 그쵸, 그냥 뻘이죠. 네, 거기 지금 그 공항으로는 뭐 짓기는 좋습니다. 짓는 자체는 뻘을 메우면 되니까 오히려 싸다. 뭐 소음 문제도 없고 네. 뭐 비행기 뜨고 내리는 24시간 관문 역할도 할 수 있고 네. 그러나 그 공항이 성공하려면 거기에 탈 수 있는 그 항공사가 와야 되고 그 비행기를 타려는 승객이 있어야 되는데 두 개가 기본적으로 있어야죠. 거기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죠. 공항을 짓기는 잘 질 겁니다. 짓는 데는 문제가 없어 보여요. 뻘 메우는 것이니까. 그러나 주변에 뭐가 있는 1시간 거리에 무안공항이 있습니다. 가깝네요. 예, 1시간도 안 되는 거리에 호남 KTX가 지나갑니다. 국내선은 일단 어렵다. 익산이 있습니다. 익산을 지나가는 KTX가 있고 네. 또 무안에서 조금 더 가면은 광주공항이 있고요. 자, 만약에 익산에 사시거나 김제에 사신다면은 그 새만금 공항에 가면은 세계 어디든지 갈 수 있을까요? 거기서 호남 KTX를 타고 네. 서울역을 거쳐서 인천공항에 오면 전 세계 어디든지 다 갈 수 있습니다. 이미 노선이 다 있으니까. 거미줄처럼 거기서부터 어디든지 갈 수 있는데 과연 새만금 공항을 누가 이용하겠는가? 그래서 이번에 예타조차도 안 하고 그냥 8천억을 사실은 국가 국책 사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경험적으로 보면 8천억이라고 하는 국가 예산을 쓰지만 발을 담근다 그러죠. 예산을 태워놓고 이제 1조 이상이 들어가는 겁니다. 모든 사업이 그렇지 않습니다. 시작할 때는 뭐 이렇게 시작하지만 그렇습니다. 점점 예산이 늘어나고 공기가 늘어나면서 그렇습니다.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훨씬 더 새만금 공항에 8천억이 들 거라고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문가들 중에서 그렇게 예상하는 전문가는 없겠죠. 당연히 뭐 1조 이상이 들어가겠죠. 그 아까 방금 말씀해주신 공항의 전제 조건 중에 이제 허브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새만금의 공항을 만드는 것 자체는 사실 어렵지 않고 네. 새 건물로 삐까뻔쩍하게 지을 네. 수는 있는데 항공사들이 취향을 해야 이게 경쟁력을 가질 텐데 네. 다른 지방공항 상황들을 보면 다 적자 아닙니까? 사실 몇 개 빼고는.
지금 인천공항은 이제 그 주체가 다르고요. 네. 그 인천국제공항공사이고 나머지 이제 우리나라 지방공항은 다 묶었죠. 14개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김포도 뭐 서울 지방이니까 네. 그 가운데 제일 그 돈을 잘 버는 데가 김포, 제주, 그다음에 이제 김해 이렇게 세 군데가 정도. 돈을 잘 벌고 최근에 대구공항이 계속 적자를 보다가 한 50년 동안 적자를 보다가 최근 3년째 이제 아주 작지만 흑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나머지 10개 공항은 전부 적자죠. 1년에 한 800억 정도씩 운영비 적자를 보고 있는 거죠. 아마 대구공항이 흑자가 됐던 것도 뭐 경영 혁신이 좀 있었나요? 그 배경을 보면 이제 우리나라 저비용 항공사 LCC라고 하는 게 이제 한 6개가 되다 보니까 거기를 베이스로 단거리, 중단거리 노선이 이제 개설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이용객이 늘고 해서 적자를 면했죠. 그런 좀 특수한 상황이 좀 네. 있었군요. 그 공항들이 최근 10개 그 적자 공항들의 5년간 누적 적자를 보니까 한 3,500억 이상 훨씬 더 많은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이 정도 문제면 사실 손을 봐야 될 텐데 공항은 지금 와서 손을 대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한번 지어놓으면 그 시설을 운영하는데 네. 막대한 인원이 들어가거든요. 큰 공항이건 작은 공항이건 필수 인력이 필요해요. 거기에는요. 그러다 보니까 비행기가 한 대도 드나들지 않아도 이제 뭐 거의 뭐 지금 개점 휴업하다시피 한 공항은 우리가 유령 공항이라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예전에 해외 외신에도 한번 나오지 않았나요? 양양공항이? 양양공항, 무안공항은요. 네. 실제로 한번 가보시면요. 평일날 이런 시간에 가보시면은 불이 많이 꺼져 있습니다. 아, 공항인데? 예, 입국장, 출국장이 이렇게 불이 꺼져 있어요. 아주 미등만 켜져 있는데 저 끝에서 보면 정말 귀신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령공항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런 데가 1년에 운영비 적자를 수십억씩 보고 있는 거죠. 애물단지군요, 진짜. 그러니까 간접비가 많이 듭니다. 공항은 일종의 장치 산업에 가깝기 때문에 그것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뭐 한번 만들어놨다고 끝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또 항공사들이 경쟁하는 게 특히 이제 국내 노선 같은 경우에는 KTX 같은 이런 것들도 아마 경쟁 상대가 돼서 이런 걸 고려하면 사실 국내 공항들이 더 신중하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비판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우리나라 육상 철도망이 굉장히 촘촘하죠. 네. 제가 그런 예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고향이 강원도인데요. 2002년에 개항한 공항이 양양공항인데 그 양양공항이 개항하기 전에는 거기서 1시간 거리가 안 되죠. 45분에서 1시간 정도의 거리에 뭐가 있었냐면 강릉공항이 있고 속초공항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하루에 비행기가 아시아나 대한항공 비행기가 두세 차례씩 다 취항을 했거든요. 정기편이. 그러니까 사실은 수요가 그만큼 승객이 있었는데 딱 중간에다가 이제 양양공항을 놓은 거죠. 통합공항입니다. 흡수. 그러니까 우리가 책상에 앉아서 계산하면 됩니다. 캐치업 에어리어에 여기서 45분 거리, 여기서 막 1시간 거리 이내니까 이 수요가 다 오겠구나 하고 거기다 국제공항을 그 양양 손양면에다가 지은 겁니다. 그런데 막상 개항을 해놓으니까 속초와 양양을 다니던 그 승객들이 사라진 거예요. 일로 오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온 게 아니고 이제 육상으로 간 거죠. 승용차로 갈아타고 버스를 탄 거죠. 그만큼 그 접근성에 민감하거든요. 조금 전에 제가 새마을공항이 실패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거기는 호남 KTX가 익산역을 지나가고 또 육상으로 수도권을 언제든지 쉽게 접근하거나 광주공항, 무안공항이 있다는 거고요. 다 있는데. 지금 그 철도가 또 지금 호남, 경부로 다니고 있죠. 그러니까 KTX 선상에 있는 공항들이 대부분 이제 그쪽으로 수요가 이동을 했죠. 그래서 이 수요자 입장에서 보아야지 공항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공급자의 그 입장에서 지으면은 그것은 대부분 성공하지 못하는 거죠. 만들어 놓는 게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이런 유령 공항 문제, 뭐 심각한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지만 이게 꼭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일본도 지방공항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고 유럽은 좀 어떤 거예요? 유럽이나 미국은? 이 공항의 부실화, 이렇게 정부가 지어주고 운영하는 나라는요, 우리하고 이제 일본을 들 수가 있고요. 일본도 이런 시행착오를 좀 겪었죠. 이제 정치 공약으로다가 해서 만들어진 공항 또는 기술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지었던 공항들이 다 실패했고요.
최근에 그 쓰나미 그 태풍으로 아주 이번에 굉장히 그 피해가 컸던 간사이 네. 관서 지역에 간사이 공항을 동남권의 어떤 전문가들은 그게 성공한 공항처럼 얘기하시더라고요. 요즘 거기 많지 않느냐? 최근에 LCC가 거기를 베이스로 하니까 좀 요즘 흑자 전환이 됐어요. 그런데 그런 간사이 공항은 섬을 메웠거든요. 그런데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서 신공법이 들어갔지만 한 20년 동안 이용객이 없죠. 비싸게 지어놓으면은 그 착륙료를 받아야 되거든요. 착륙료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사이 공항 같은 경우는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의 2배를 받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비행기를 거기다가 띄우려는 항공사들이 자꾸 기피를 했죠. 그래서 간사이 공항은 빚대미 올라앉아 있었다가 최근에 흑자 전환이 되긴 했습니다만 이번에 또 태풍의 피해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미국이나 그 유럽 같은 경우는 우리 같은 방식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주정부가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제 지자체가 알아서 짓고 관리도 그들이 합니다. 일부 보조를 받는? 그 공항 그 운영 그 주식회사도 만들어요. 그런 식으로. 공항 당국이 독립적인. 그래서 거기에 민자가 들어가기도 하고요. 민간 자본이 들어가기도 하고 아무튼 그것을 이제 건설하고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을 하는 것이고요. 유럽에는 어떤 형태가 나타나냐면 이제 그 민영화하기도 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영국의 히드로 공항 같이 민간 자본으로 짓고 내가 운영해라. 공항은 그 에어사이드하고 랜드사이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공역이라든가 이런 거는 국가가 기본적으로 해줍니다. 비행기가 안전하게 뜨고 내리게 하는 관제라든가 활주로는 국가가 다 관리해야죠. 그러나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민간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주정부가 하기도 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예외입니다. 그러니까 지방 정부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중앙 정부가 그러니까 국가가 다 지어주고 다 해주고. 적자가 나도 세금으로 다 떼어주고 남는 장사인데요, 100%. 그러니까 지역에서 그 정치하시는 분들은 그냥 따다만 놓으면 당상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이기주의 아주 전형이 바로 그 공항이고요, 신공항. 그동안 그렇게 해서들 재미를 톡톡히 보았죠. 재미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근데 재미를 안 보는 건 이제 세금을 내는 국민들이고 국가 재정은 이제 그쪽으로 많이 쏟아붓는 거죠. 이런 지역 이기주의를 상수로 놓고 본다면 그럼 결국 이제 유럽 방식처럼 지자체에서도 혹은 건설의 일부 혹은 운영의 상당 부분을 좀 이렇게 부담하는 식으로 바꾸는 것이 그러면 이제 지자체에서도 조금 이제 움찔하지 않을까요? 이거 큰일 났다. 제가 그 2011년, 2016년 동남권 신공항 당시에도 그 당시에 그 부산 시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사실 그런 소리를 했습니다. 정부가 안 지어주면 우리가 민자로라도 짓겠다. 저는 전문가로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렇게 지으면 좋습니다. 좋다. 뭘 정부에다 지어달라고 합니까? 손님이 많이 온다는데. 문제하면 기업들이 안 들어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수요가 많고 뭐 이건 충분히 뭐 사업성이 있다고 하면 그냥 경상남도건 부산시가 지으세요. 지어서 그냥 돈이 벌린다고 하니까 채권 발행을 하던 민자 유치를 하시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앞으로 우리나라 공항 정책 문제는 지금 방식은 탈피해야 됩니다. 확실히 지금 방식으로 해결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만금공항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교수님하고 그 지금까지의 공항 문제 그리고 본질적으로 왜 지금 우리나라에서 선거를 앞두고 공항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고 반면에 이제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전개가 되는지에 대해서 제도적인 측면을 좀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교수님과 재밌게 공항 문제를 좀 이야기해봤는데요. 좀 답답합니다만 어쨌든 다음번에는 교수님 모시고 좀 제가 끝나기 전에 한 하나만 더 요즘 워낙 뭐 이게 뜨거운 주제가 되어서 이제 지방에서는 이런 말씀들 하세요. 뭐 대구에서도 말씀들 하시고 이제 부산 경남에서도 얘기하시는데 인천공항은 돈 잘 벌지 않느냐. 인천공항 그렇게 잘 되는데 우리 지방도 좀 먹고 살자. 지방 뭐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데 여기도 좀 하나 잘 지어줘라. 그런 논리가 팽팽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항이라고 하는 것은요, 허브 네트워크라고 하죠. 허브 스포크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인천공항이 잘 되는 이유는요, 거기를 가면은 세계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원하는 노선에 원하는 스케줄을 다 타고 갈 수 있는 게 중요하죠. 승객들은 거기를 원하거든요. 여행자들은 그런 공항을 원하지. 아주 잘 지어놓는다고. 지금 이 단위가 다릅니다. 무안 양양은 3,000억에서 3,500억이 들었고요. 울진공항이라고 있습니다. 잘 지어놨는데 뭐 항공사들이 취향을 안 했죠.
거기 가면은 뭐 손님이 없는데 그래서 2003년에 지어놓고 2007년에 결국은 개항을 못하고 비행장으로 그냥 전락을 해서 거기 사설학원하고 한국대학 뭐 조종생들 가서 좀 교육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공항이 못 됐죠. 1,300억. 그런데 이번에 새만금에 8천억. 대구도 또 지금 지역에서 또 지금 그 대구 공항을 이전을 해달라 군공항과 함께. 그런데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거기가 그 금호강 건너에 그 대구공항은 입지가 굉장히 좋은 지역이거든요. 네. 도심에서 15분 거리, 10분 거리로 가는 데인데 가깝네요. 아마 그런 큰 도시에 그런 현재와 같은 대구공항을 앞으로 지을 수 있을까? 그런데 그거를 이전해달라는 거잖아요. 그거를 군위와 의성에다가 그러니까 군위군하고 의성군하고 이제 앞으로 또 유치 경쟁을 털 겁니다. 그 돈이 대략 7조가 들어요. 그러니까 10배가 아니고 20배 이상이 든다고요. 그러면 그 좋은 지금 대구공항을 더 잘 활용하는 것보다 그거를 이전시켜서 지역 간 갈등이 생기고 한 7억 7조 되는 것을 가지고서 이제 토목 건축으로 이제 지역을 먹고 살겠지만 그걸 지어놓는 순간 과연 대구 지역 사람들이나 주변에서 거기를 이용할 것인가. 또 대구, 부산과 경남은요, 지금 대구, 부산 신공항보다는 가덕도에 지어달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거기 활주로를 하나 지을 건지 두 개 지을 건지 수심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조사해 본 적이 없어요. 정치하시는 분들이 그냥 얼마면 되겠다. 처음에 18조까지 나왔습니다. 18조 줄여서 지금 12조. 지금은 부산시장님께서는 6조면 되겠다. 대단하신데요? 6조면 그래서 22년에 착공해 18년에 뭐 활주로 하나를 지을 건지 두 개를 지을 건지 거기 어떻게 사람을 끌어들일 건지에 대한 건 없어요. 다만 6조라고 발을 담궈서 좀 뭐 그거로 선신공약을 해서 지역 경제를 일으키겠다. 그 돈이 누구 돈입니까? 그래서 이 신공항의 문제를 다룰 때에는 거기에 투자되는 막대한 재원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 재원이고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다. 그런 생각들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또 새만금공항까지 저렇게 뭐 타당성 이런 거 보지 않고 지어주겠다고 하시니까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이 신공항 정책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일단 한번 사업이 시작하면 사실 이걸 되돌리는 게 특히 어렵고 특히 이제 공항 같은 경우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시작 전에 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제 면밀히 검토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많은 사회적 압력이 좀 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교수님 모시고 동남권 신공항 문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